그랜드 호텔 연회장. 명함 한 장이 대리석 바닥에 떨어집니다. 이게 넥서스 글로벌. 재벌 2세 오상철이 무릎을 꿇습니다. 수수한 정장의 중년 남성 앞에서 태민아, 제발, 우리 회사. 주변 동창들이 일제히 휴대폰을 꺼냅니다. 나스닥 상장. 시총 3조. 김태민이 그 김태민이었어? 그 남자는 복잡한 표정으로 상처를 내려다봅니다. 승리의 기쁨일까요? 아니면 다른 무엇일까요? 30년 전 편의점 빵으로 끼니를 때우며 어머니께 죄송하다고 울던 가난한 소년. 그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요? 그리고 그는 진짜 복수를 선택했을까요? 이 충격적인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놓치지 않으실 수 있어요. 자, 그럼 시간을 30년 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1998년 2월 청담고등학교 운동장은 졸업생들과 학부모들로 가득했습니다. 사진을 찍는 플래시가 터지고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죠. 김태민은 구석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식당 일로 오시지 못했어요.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시니까요. 야, 김태민. 오상철이었습니다. 옆에는 고급 양복 입은 아버지와 명품 핸드백 든 어머니가 함께였어요. 정문 앞 검은색 벤츠가 대기 중이었죠. 상철 아버지가 태민을 훑어봤습니다. 낡은 교복, 해진 운동화, 혼자인 모습. 그는 코웃음을 쳤어요. 너 대학은 가냐? 장학금 받으면 갈 수 있습니다. 장학금? 상철 아버지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얘야, 가난한 건 죄야. 능력 없는 부모 만난 게 내 죄고, 넌 평생 그렇게 살 거다. 장학금 타봤자 소용없어. 태민의 손이 떨렸습니다. 졸업장을 쥔 손이 하얗게 질렸어요. 수진아, 우리 차 타자. 상철이 이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이는 태민을 봤어요. 미안하다는 눈빛. 입술이 떨렸죠.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상철을 따라갔습니다. 벤츠가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뒷좌석 유리창 너머로 수진이가 태민을 보고 있었어요. 차가 멀어졌습니다. 태민은 운동장에 혼자 남았습니다. 주변에서는 여전히 가족들이 축하하고 있었지만 그에게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동전 몇 개, 2,300원, 전부였습니다. 졸업장을 내려다봤어요. 눈물이 떨어져 글씨가 번졌습니다. 가난이 죄라고? 그날 밤 태민은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시급 2,500원, 새벽 1시부터 5시까지. 형광등 아래서 다짐했습니다. 절대 이렇게 살지 않을 거야. 가난이 죄라면 나는 그 죄에서 벗어날 거야. 반드시. 그렇게 30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30년 전 그 절망은 하루아침에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1995년 봄, 청담고등학교 2학년 5반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종이 울리자 학생들이 일제히 도시락을 꺼냈어요. 3단 도시락, 스테인리스 도시락, 예쁜 보자기에 쌓인 도시락들. 교실이 음식 냄새로 가득 찼습니다. 김태민만 책상에 엎드려 있었어요.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지만 참았습니다. 야, 김태민 또 안 먹어? 오상철이 3단 도시락을 펼쳤습니다. 불고기, 계란말이, 새우튀김이 가득했어요. 태민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돈 없냐? 최민수가 낄낄거렸습니다. 상철이 자기 김밥 하나를 태민 책상에 던졌어요. 이거라도 먹어. 불쌍하게. 반 전체가 웃었습니다. 태민은 주먹을 쥐었어요. 하지만 배가 너무 고팠습니다.
어제 저녁도 라면 반 개가 전부였거든요. 5초, 10초가 지났습니다. 결국 태미는 그 김밥을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봐, 먹네. 역시 상철의 말에 또 웃음이 터졌어요. 다음 날 조회 시간이었습니다. 수학여행비 35만 원, 이번 주 금요일까지 제출하세요. 담임 선생님의 공지에 학생들이 술렁였습니다. 제주도 간다며? 완전 기대돼. 태미는 책상 밑에서 주먹을 쥐었어요. 35만 원. 어머니 한 달 월급이 80만 원인데 집세 40만 원 내면 남는 게 별로 없었죠. 금요일이 됐습니다. 김태민, 너만 없네. 집에 놓고 왔습니다. 내일 꼭 가져와. 하지만 내일도 모레도 가져올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김태민, 수학여행 안 가는 거야? 배 멀미가 심해서요. 제주도는 비행기인데? 거짓말이 너무 서툴렀습니다. 모두가 알았어요. 돈이 없다는 것을. 태민은 수학여행 주간 내내 보건실에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 태민이 교실에 들어오자 책상 위에 빵 하나와 우유가 놓여 있었어요. 쪽지가 있었습니다. 힘내. 마이너스 시옷. 이수진이었습니다. 태민의 심장이 뛰었어요. 처음으로 웃음이 났습니다. 바로 그때, 야, 이수진. 상철의 목소리였습니다. 수진이가 문 밖에 서 있었어요. 상철이 그녀의 팔을 잡았습니다. 너 김태민한테 빵 줬지? 아니야. 거짓말하지 마. 너 쟤 좋아해? 거지한테? 수진이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아니야. 그냥 남은 거라서. 상철이 태민을 봤어요. 야, 김태민. 너 수진이 좋아하냐?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태민에게 집중됐어요. 태민과 수진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수진이는 고개를 돌렸어요. 상철아, 오해야. 난 쟤한테 관심 없어. 그 순간 태민의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빵과 우유를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쪽지도 구겨서 버렸어요. 복도로 나가 벽을 쳤습니다. 손에서 피가 났습니다. 그날 밤 태민은 이불 속에서 다짐했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그 언젠가가 바로 오늘이었습니다. 2025년 11월 토요일 저녁, 그랜드 호텔 3층 연회장. 샹들리에가 빛나고 고급 요리가 가득했습니다. 김태민이 들어왔습니다. 수수한 검은 정장, 평범한 구두, 시계도 없었어요. 태민이? 박준호가 알아봤습니다. 준호야, 오랜만이다. 뭐하고 지내? 작은 사무실 다녀. 준호는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야, 다들 왔네. 오상철이었습니다. 회색 정장에 명품 시계. 뒤로 최민수가 따라왔어요. 대표님 오셨네. 상철은 왕처럼 걸어 들어와 구석에 태민을 발견했습니다. 김태민? 뭐하고 지내? 회사 다녀. 어느 회사? 작은데. 상철이 웃었습니다. 나는 아버지 회사 이어받았어. 직원 500명, 매출 800억. 너는 어느 부서? 그냥 일하는 사람. 상철의 눈에 우월감이 스쳤습니다.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샴페인이 돌았어요. 야, 태민아. 이거 15만 원짜리야. 조심해. 웃음이 터졌습니다. 상철이 자랑했어요. 요즘 미국 진출하려고 실리콘밸리 쪽이랑 미팅 잡았어. 태민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실리콘밸리는 소프트웨어 중심이야. 하드웨어는 대만이나 한국이 강하고.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너 어떻게 알아? 뉴스에 나오잖아. 상철이 코웃음 쳤어요. 뉴스하고 실제는 달라. 태민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태민을 빤히 봤어요. 뭔가 숨기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깊어갔습니다. 와인이 나왔습니다. 상철이 리스트를 봤어요. 소믈리에 샤토마고 2015년산 주세요. 한 병에 350만 원입니다. 괜찮아요. 우와, 역시 상철이. 와인이 따라졌습니다. 상철이 한 모금 마셨어요. 역시. 그리고 태민을 봤습니다. 태민아, 너도 마셔봐. 이런 거 처음이지? 태민은 잔을 들어 천천히 마셨습니다. 괜찮네. 근데 2015년 산치고는 좀 떫은데?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소믈리에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손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실 이 빈티지는 보관 상태가. 상철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준호가 태민의 팔을 잡았어요. 태민아, 화장실 좀. 둘이 복도로 나왔습니다. 태민아. 응? 너 대체 뭐야? 준호의 목소리가 진지했습니다. 왜? 평범한 직장인이 고급 와인을 어떻게 알아? 실리콘밸리 이야기도 그렇고. 태민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너 진짜 작은 회사 다녀? 작은 회사는 맞아. 직원 몇 명? 태민이 망설였습니다. 좀 돼. 몇 명? 2,000명 정도. 준호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그게 작은 회사야? 글로벌 기준으로는. 야, 김태민. 준호가 소리쳤어요. 나한테는 솔직하게 말해. 진짜 뭐 하는 사람이야? 태민이 오래 생각했습니다. 준호야, 30년 전 기억나? 내가 얼마나 비참했는지. 응, 나 그때 다짐했어. 절대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그래서 성공했어. 준호는 태민을 빤히 봤습니다. 얼마나? 태민이 미소 지었어요. 곧 알게 될 거야. 다시 연회장으로 돌아왔습니다. 한 여성이 늦게 도착했어요. 이수진이었습니다. 30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아름다웠죠. 미안해요, 늦었어요. 수진아. 수진이가 자리를 찾다가 태민을 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태민아? 수진아, 오랜만이야.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30년 전 그날이 떠올랐죠. 상철이 끼어들었습니다. 수진아, 여기 앉아. 태민이요. 수진이가 태민 옆에 앉았어요. 잘 지냈어? 응, 넌? 나도. 상철이 말했습니다. 야, 근데 기억나? 고등학교 때 김태민 도시락도 못 사오고 맨날 굶던 거.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태민의 표정이 굳었어요. 상철아, 그만해. 준호가 말렸습니다. 왜? 옛날 이야기하는 건데. 상철이 계속했어요. 수학여행도 돈 없어서 못 갔잖아. 맞지? 태민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이가 얼굴을 붉혔어요. 태민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상철아, 궁금한 거 하나 물어봐도 돼? 뭔데? 너희 회사 요즘 어때? 상철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잘 되지. 그래. 근데 왜 3개월 전에 투자 유치 제안이 들어왔을까? 정적이 흘렀습니다. 상철이 당황했습니다. 투자 유치 제안? 그게 무슨? 태민이 조용히 말했어요. 상철전자 인수 검토 1,500억. 3개월 전에 올라왔던데. 상철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최민수가 끼어들었어요. 야, 김태민. 정보 어디서 들었어? 최민수 전무님, 작년 횡령 의혹 조사 받으셨죠? 사내 감사 계속되고 있고. 민수의 얼굴이 굳었어요. 연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준호가 태민을 발코니로 데려갔어요. 태민아, 너 대체 누구야?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민은 난간에 기댔습니다. 투자 쪽 일에. 기업 인수합병 검토. 얼마 규모? 1,000억 단위.
준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왜 숨긴 거야? 조용히 있고 싶었어. 상철이가 알면 곧 알게 되겠지. 연회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상철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야, 너 정확히 뭐 하는데? 투자회사. 상철이 코웃음 쳤어요. 그럼 우리 회사 좀 봐줘봐. 진짜 알고 싶어? 그럼. 태민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부채 비율 187%, 영업이익률 마이너스 3.2%, 3개월 내 자금 경색 가능성 92%. 연회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상철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공시 자료에 다 나와. 최민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너 대체 정체가 뭐야? 태민은 물을 마셨습니다. 곧 알게 될 거야. 상철이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전화를 걸었죠. 김태민 신원 조회 좀 해봐요. 우리 회사 정보를 너무 잘 알아.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상철의 손이 떨렸어요. 연회장으로 돌아왔을 때 태민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 눈빛이 30년 전과 달랐어요. 더 이상 주눅든 소년이 아니었습니다. 디저트 타임이었습니다. 상철이 말했어요. 자, 명함이나 돌리자. 명함이 돌았습니다. 오상철 마이너스 상철전자 대표이사, 최민수 마이너스 상철전자 전무이사. 태민은 명함을 받기만 했어요. 야, 태민아. 너는? 명함이 없어서. 회사 다니는데? 직급이 낮아서 부끄러운 거 아니야? 웃음이 터졌어요. 태민이 가방을 열었습니다. 명함 한 장을 꺼내 상철에게 건넸어요. 상철이 받습니다. 1초, 2초, 3초. 명함이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준호가 주워 읽었어요. NEX US 글로벌 잉크 파운더 앤드 CEO 김태희 마이너스 민. 준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최민수가 빼앗아 봤어요. 넥서스 글로벌. 이수진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검색했어요. 나스닥 상장. 시가총액 3조. 포브스 자산가 27위. 이게 너였어? 태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철이 주저앉았습니다. 말도 안 돼. 모두가 휴대폰을 꺼냈어요. 진짜다. 사진도 있어. 상철이 비틀거렸어요. 너. 태민이 조용히 말했어요. 상철아, 기억나? 졸업식 날. 내 아버지가 그랬지. 가난한 건 죄야. 넌 평생 그렇게 살 거다. 연회장이 조용해졌어요. 나 그 말 30년 동안 잊지 않았어. 태민이 일어섰습니다. 매일 밤 하루 4시간씩 잤어. 편의점 알바하고 공부했어. 한 걸음 다가갔어요. 미국 장학금 받아서 갔어. 박사 따고 실리콘밸리에서 창업했어. 또 한 걸음. 15년 걸렸어. 밤낮 없이 일했어. 상철과 마주 섰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있어. 상철아, 가난이 죄라고 했지? 태민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틀렸어. 가난한 사람을 짓밟는 게 죄야. 상철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태민아, 미안해. 태민이 계속 말했습니다. 3개월 전 내 회사 인수 제안. 그거 우리 회사였어. 상철의 눈이 커졌어요. 상철전자 인수 검토. 1,500억. 우리 투자팀에서 올렸어. 최민수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나는 거절했어. 다른 투자사에 넘겼지. 상철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왜? 너를 살릴 이유가 없었으니까. 연회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상철이 바닥에 무릎 꿇고 있었어요. 태민아, 정말 미안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이수진이 다가왔습니다. 태민아,
나도 미안해. 그때 내가 비겁했어.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고등학교 때 빵 건네줬던 거 기억나? 태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철이가 발견했을 때 난 너를 부정했어. 쟤한테 관심 없다고. 알아. 너무 미안해. 난 그때부터 평생 후회했어. 수진이 울었습니다. 준호가 태민 옆에 섰어요. 태민아, 너 정말 대단해. 진짜 대단한 사람이야. 근데 물어봐도 돼? 뭔데? 너 정말 복수하려고 온 거야? 태민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준호가 계속 물었어요. 상철이를 무너뜨리려고? 태민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그랬어. 연회장이 조용해졌어요. 동창회 초대장 받았을 때 마음 한구석이 설렜어. 드디어 보여줄 수 있겠다고. 태민이 상처를 받습니다. 내가 나를 무시했던 것처럼 나도 너를 무시하고 싶었어. 상철이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그런데 태민이 주머니에서 편지 한 장을 꺼냈습니다. 낡고 오래된 종이였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주신 편지야.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태민이 펼쳤어요. 읽어줄게. 태민아, 엄마는 내가 성공할 거라고 믿어. 넌 착하고 똑똑한 아이니까. 근데 엄마가 하나만 부탁할게. 성공해도 교만하지 마. 가난했던 시절을 잊지 마. 너를 무시했던 사람들을 미워하지 마. 그 사람들도 다 이유가 있어. 복수는 너를 망가뜨려. 용서가 너를 자유롭게 해. 엄마는 내가 자유로운 사람이 되길 바라. 사랑한다, 우리 아들. 태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편지를 접었어요. 어머니는 청소 일하시다가 돌아가셨어. 52살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는 그때 미국에 있었어. 장례식도 못 갔어. 태민아, 수진이 울었어요. 태민이 상처를 받습니다. 상철아, 너 알아? 나는 30년 동안 너를 미워했어. 근데 오늘 보니까 태민이 웃었습니다. 너도 불쌍하더라. 아버지 그늘에서 평생 살았잖아. 상철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진짜 미안해. 태민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일어나. 상철이 태민의 손을 잡고 일어났어요. 태민아, 상철아, 나는 너를 용서해. 상철이 와락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태민이 그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괜찮아. 이제 괜찮아. 연회장의 따뜻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호가 말했어요. 태민아, 넌 진짜 대단한 사람이야. 태민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는 그냥 어머니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야.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2026년 11월 상철전자 회의실 대표님 3분기 실적 나왔습니다. 영업이익 플러스 12%입니다. 상철이 안도했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태민이었습니다. 태민아, 상철아, 오랜만이야. 악수했습니다. 회사 많이 좋아졌다며? 내 조언 덕분이야. 작년 이후 태민은 상철에게 경영 조언을 해줬어요. 고맙다. 날 포기하지 않아서. 나도 배웠어. 용서가 복수보다 강하다는 걸. 나 요즘 봉사해. 가난한 학생들 장학금 만들었어. 정말? 이름은 김태민 장학재단이야. 태민이 놀랐습니다. 내 이름으로? 내가 준 교훈이니까. 태민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투자 계약서야. 넥서스 글로벌, 상철전자 30% 투자. 500억? 상철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고맙다. 그날 저녁, 강남 레스토랑. 태민, 상철, 준호, 수진이 모였습니다.
건배. 준호가 말했습니다. 태민아, 너 진짜 멋있다. 진짜 승리가 뭔지 알아? 적을 친구로 만드는 거야. 수진이 말했어요. 어머니가 자랑스러워 하실 것 같아. 상철이 잔을 들었습니다. 태민아, 진심으로 고맙다. 이제 우리 친구잖아. 넷이 함께 웃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펼쳐졌어요. 30년 전 가난한 소년이 서 있던 그 도시. 이제 그는 세계적 기업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성공은 따로 있었어요. 미움을 용서로, 복수를 화해로 바꾼 것. 그것이 진짜 승리였습니다. 태미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어머니, 저 잘했죠? 별이 반짝였습니다. 잘했어, 우리 아들. 김태민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났습니다. 가난에서 성공으로, 미움에서 용서로. 진짜 강한 사람은 용서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승리는 적을 친구로 만드는 것입니다.